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 입출력은 다 했고요. 이제 응용 입출력이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 중에 유용한 입출력 객체들이 있는데 그거로 사용하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공인 섹션 하고요. 네, 2번 이렇게 하고요. 그 안에다가 그래프 만들고요. 인형의 그래프 0까지 만들도록 할게요. 소스 같은 것들은 바로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서 있고 다시 그 클래스 파일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니까 다른 로직들은 길면은 바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한번 해볼까? 첫 번째는 이제 자식 클래스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캐릭터 컨버전 캐릭터 컨버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캐릭터 컨버전 애플리케이션. 네, 그래서 보조 파일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첫 예제는 좀 상기 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예제는 뒷면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캐릭터 컨버전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보조 이름은 보조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쓰는 섹션은 기본 스트링들 입출력, 기본 입출력 스트링이고 얘는 보조 입출력 스트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양념처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덧붙여서 보조 기능을 덧붙여서 기본 기능에서 더 추가되는 거죠. 기능이 하나씩 부가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가를 시키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요 예제를 좀参考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제목이 뭐냐면 보조 스트링이라고 하고 스트링이라고 첫 번째 예제는 문자 변환 보조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짬뽕으로 쓰는 거예요.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이트 형태의 파일이고 바이트 형태의 파일은 바이트로 적잖아요. 그죠? 바이트 형태의 파일이 뭐냐면 저희가 뭐를 썼죠? 인풋 스트링 썼잖아요. 인풋 스트링, 아웃풋 스트링 썼죠. 아웃풋 이렇게 하면 바이트가 화면에 찍히면서 파일에 찍히면서 문자가 찍히는 게 아니라서 열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스키 코드로 찍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바이트 형태의 파일은 보통 이미지나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에다가 플러스 원래는 바이트 형태의 파일에는 숫자나 아스키 코드를 적어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실제 문자 찍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아시겠죠? 파일 형태는 바이트 스트링인데 문자 찍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자를 찍는 파일
파일 객체는 뭐죠? write죠, write. 그죠? 그 다음에 reader는 그죠? 이게 문자 기반 기출력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짬뽕이에요. 이 두 개가 짬뽕. 요 기능에서 여기 베이스인데 여기서 문자 찍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이 보조 스트림이 있는데 요 예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조 스트림들을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리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줬고 밑에다가 밑에다가 요거를 적용하시려면 보조 스트링을 적용하시려면 뭐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조 스트링 적용 규칙이 있는데요. 적용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면 이것도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고 있어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고 있는데 디자인 패턴 중에 데코레이션 패턴이라고 데코레이션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데코레이션 패턴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 기능에다가 플러스 A 부가 기능 추가 플러스 B 부가 기능 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이는 기능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패턴인데 이렇게 하시면 실행 시점에 부가 기능을 손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 시점에 부가 기능을 손쉽게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데코레이션 패턴을 이용해서 보조 스트링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아셔야 되는데 사용법만 알려드릴게요. 데코레이션 패턴까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약간 좀 어려우니까요, 내용도. 그래서 사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의 사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데코레이션 패턴의 사용법. 데코레이션 패턴 사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뭐 데코레이션 패턴까지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오래 걸리니까 사용법만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부가 기능 객체를 만들고요. new 해서 여기 객체 이름 부가 객체를 있고 변수가 있다 치면 new 해서 부가 생성자 있죠? 생성자에다가 기본 객체를 넣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데코레이션 패턴이 적용된 객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가 생성자에다가 기본 객체를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 객체 기능에 플러스 부가 기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깁니다. 생성자에다가 기본 객체를 밀어 넣으면 돼요. 다시 여기 지금 기본 객체 기능에 부가 기능이 된 최종 기능인 부가 객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1번에 생겼다고 칩시다. 얘를 또 넣고 싶어요. 부가 기능을 또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부가 객체 2번을 만들고요. 변수 2점 2를 만들고 new 하고요. 부가 생성자 2번을 push를 하면서 위에 만든 부가 객체 1번 있죠? 1번을 여기에다 생성자에 또 넣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에 되는 거죠. 기본 기능에 부가 기능 됐죠? 여기 있는 거 됐죠? 플러스 부가 기능 2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붙는 겁니다. 기능이. 이해가셨나요? 기능이 계속 생성자의 매기 변수로 계속 늘을수록 기능이 계속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패턴은 뭐라냐면 데코레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장식. 아시겠죠? 계속 장식을 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무한정 할 수가 있어요. 무한정. 아시겠죠? 무한정으로 계속 부가 기능을 3, 4, 5, 이렇게 계속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 패턴이 뭐냐면 데코레이션 패턴. 아시겠죠? 그래서 손쉽게 실행 시점에 생성자의 매기 변수로 계속 요 객체들을 밀어넣으면 부가 기능이 하나씩 계속 뒤에다가 들러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조 스트림의 적용 규칙입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 패턴을 이용했고 보조 스트림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생성자를 만들면 그 뒤에다가 앞에 있는 기본 기능을 밀어넣고 요거를 또 붙이고 싶잖아요. 또 요걸 통으로 다른 부가 기능 생성자에다가 또 밀어넣고 계속 밀어넣으면 기능이 계속 더 붙여집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지. 아시겠죠? 네, 이거 한번 보내드리고 요거를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코레이션 텍스트까지 뭐 이렇게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 별로 없고 그래서 또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사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기서 사용하시면 기능이 따라라락 불러붙습니다.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고요. 컨버전 리테이션. 자, 요약한 거 한번 보내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조 스트림은 전부 다 이렇게 요 규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보조 스트림 중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계속 생성될 매기변수로 둘러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공유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쓰기용 공유 함수를 만들고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인풋 스트림에 키보드 스트림 있죠? 이게 바이트 형태입니다. 그죠? 쓰기용이니까 아웃풋 스트림에 바이트 형태인데 여기에 고가기는 뭐를 붙인다고요? 라이터를 붙이겠습니다. 짬뽕이죠. 짬뽕 두 개를 붙입니다. 짬뽕. 네, 그래서 또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타블레이 공유 함수 만들어 보고 공유 함수 여기 만들면 안 되지. 메인에 만들면 안 되죠. 바깥에다가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함수 타블레이 스태틱 보이드 라이트. 네, 매기변수로 STR가 바꿨고 에러 처리 안 할 거니까 익셉션으로 슬로드로 날리고요. 그리고 메인에서도 에러 처리 안 할 거니까 JVM한테 에러 처리 시키고 안 하겠습니다. 날리고요. 슬로우로 다 날리죠. 됐죠? 네, 스라이드 잘해야 되죠. 그러면 해볼게요. 파일을 바이트 형태, 바이트 쓰기로 쓰기용으로 아까 앞에서 제일 써있죠. 파일 이번에는 이제 아웃풋 스트림으로 하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하나 만들죠.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뉴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래서 경로는 아까 했던 경로 있잖아요. 아까 SRC 밑에 있잖아요.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SRC 밑에 길어서 복사할게요. 저희 연습했던 이 경로 있죠? 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거에다 넣고 넣고요. 파일명만 좀 바꿀게요. 테스트 1의 DB로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1의 TXT가 없을 거예요. 그죠? 파일 확장자만 TXT로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죠. TXT 만들고요.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이 파일은 지금 바이트 기반이잖아요. 바이트 기반, 원바이트 쓰기 돼 있는 이 기반이죠. 이거를 뭐로 바꾼다고요? 기능 추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원바이트 기반 출력에다가 플러스 문자 기반 문자 기반 기능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라이트로 바뀌는. 이게 이제 최종 라이트죠? 라이터는 문자 기반이죠. 문자 기반인데 여기에서 바로 바꿀 수는 없고 보조 기능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고 아웃풋 있죠?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짬뽕된 게 있어요. 아웃풋 스트림과 라이트가 짬뽕된 거 있죠? 요게 이제 보조 스트림. 아시겠죠? 짬뽕된 기능에다가 위에 있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있죠? 얘를 요렇게 얘가 기본입니다. 기본. 얘가 뭐죠? 얘가 보조입니다. 보조. 그러면 사용법이 어떻게 된다고? 데코레이션 패턴. 아까 사용법. 데코레이션 패턴 사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부가 기능, 에다가
부가기능 생성자에다가 기본을 넣어주면 기본 객체를 넣어주면 new 해서 기본 객체를 넣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부가기능이 부가기능 추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뭐를 넣냐면 여기 기본이잖아요. 얘를 요 안에다 쏙 넣으시면 예, 부가기능 뭐가 추가됐냐? 문자 기반 기능이 추가된 데코레이션 패턴에 대해서 추가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파일 중력은 전부 데코레이션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성자의 보조 스트림, 얘가 보조 스트림이죠? 짬뽕 됐죠? 아웃풋 스트림과 라이트가 짬뽕된 보조 스트림입니다. 보조 스트림에다가 매기변수에 기본 객체를 밀어 넣으면 짬뽕을 시켜주고 기본 보조 기능을 추가해서 예, 부가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법이고요. 됐죠? 그러면 예, 라이터를 가지고 예, 저희는 예, 요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터에서 위에 있는 스트링 있죠? 예, 라이터에 보면 스트링 문자를 받아가지고 쓰게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예, 문자열을 파일에 버퍼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에 버퍼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진짜 파일에 쓰게 하면 되죠. 그래서 라이트에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일 닫기가 되죠. 라이트에 클로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평이한데 중간에 바뀌는 부분 있죠? 보조 스트림, 보조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짬뽕되어 있죠? 이름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스트림과 라이트가 짬뽕되어 있는 보조 스트림을 위해서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하고 읽기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쓰기 함수 만들었죠? 읽기 공유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읽기 공유 함수. 이것도 보조, 네, 읽기 스트링을 써보도록 하죠. 이것도 예, 1바이트에다가 플러스 문자 기능을 추가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예,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레이 스태틱 하시고요. 스트링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리드. 그래서 예외 처리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요. exception. 그래서 이렇게 필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스트링이니까요. 리턴을 하나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안에 알맹이는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약입니다. 위에 거랑 좀 비슷합니다. 특이점만 설명을 드리고 네, 여기 공유 함수입니다. 리트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이트를 설명드리면서 보조 스트림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리드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상한 거 하나 있죠. 그걸로 이제 바꾸는 거죠. 보조 스트림으로 바꾸는 상태가 있는데 그죠? 알센터 해주시고 그래서 알센터 해주시고 자동 인풋 한번 해주세요. 자동 정렬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다 달아놨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파일 읽기는 편리하죠. 제가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읽기는 편리하죠. 읽기로 열었습니다. 열어서 보조 스트림 기능을 더했습니다. 더해서 인풋 스트림 리더 짬뽕된 거 보이시죠? 인풋 스트림과 리더가 짬뽕된 보조 스트림 보이시죠? 이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데코레이션 패턴에 의해서 원본을 키보드 스트림을 여기다가 매기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조 스트림의 부가 기능이 추가된다. 아시겠죠? 추가돼서 리더 기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1바이트고 얘는 한 문자잖아요. 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바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중간 요거 보조 스트림을 이용해서 바꾸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건 아까 해본 거잖아요. 속도 향상을 위해서 100개 만들어가지고 문자 100개 만들어서 읽는 거 해봤죠? 그래서 다 읽고 나서 파일 닫기를 했습니다. 그죠? 파일 닫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는 파일 닫기를 했는데 닫고 나서 읽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버퍼에 있죠? 읽은 내용이 이제 버퍼에 100개의 버퍼에 들어가 있잖아요. 파일의 내용이 여기에 버퍼에 저장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캐릭터 배열입니다. 그죠? 캐릭터 배열인데 캐릭터 배열을 리턴하면은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시겠죠? 버퍼가 캐릭터 배열이잖아요. 그죠? 버퍼가 캐릭터 위에 보시면 버퍼가 캐릭터 배열이죠. 캐릭터 배열을 그냥 리턴을 하시면 결과 내보내기를 하시면 사용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시겠죠?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알려드리죠. 새로 나오는 거니까 스트링에 여기 캐릭터 배열 있죠. 캐릭터 배열 넣고요. 시작 인덱스 와, 그 다음에 끝 인덱스를 넣으시면 네, 문자열로 캐릭터 배열이 문자열로 바뀝니다. 아시죠? 이걸로 바뀝니다. 생성자 new string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네, 스트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캐릭터 배열이 문자열로 변경돼.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요거를 네, 결과 내보내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요 앞에 거는 아까 앞에서 연습했던 속도 향상을 위해서 100개씩 받았잖아요. 100개씩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읽은 거고 읽고 나면 이 버퍼에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버퍼에 저장된 화면 출력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버퍼에 저장된 화면 출력. 요번에는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퍼에 저장된 거를 리턴하는 겁니다. 리턴 아시겠죠? 리턴하는데 형 변화시켜서 문자열로 형 변화시켜서 리턴을 하겠다 이겁니다. 됐고요. 이게 이제 읽기 위에는 쓰기 이렇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보고 설명드리죠. 라이트하고 매기 변수로 문자 변환의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매기 변수로 넘기면 얘가 파일에 써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넘기면 문자열 매개 변수 값이 파일로 작성됩니다. 이 함수 역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뭐였죠? 여기 보시면 텍스트 1.txt 파일이 이 파일로 작성됩니다. 이 파일로 작성됩니다. 나중에 열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작성된 것을 읽기 해보겠습니다. 파일 읽기 공유 함수 리드를 이용해서 파일 읽기 해볼게요. 그래서 스트링의 데이터는 리드 함수를 실행하면 되고요. 그러면 파일 링크입니다. 이렇게 하고 파일 읽은 것을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화면에 출력. 파일에서 읽은 것을 화면에 출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아웃의 데이터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고 결과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볼게요. 실행. 네, 그러면 화면에 출력됐죠? 문자 변화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화면에 출력됐고 저희가 지금 text1이라는 파일을 txt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어졌는지 가보겠습니다. 리소스에 있죠? 리소스 어디 갔냐? 리소스 text1 여기 있네요. 그죠?
텍스트 1, 텍스트 2 만들어졌죠? 열어보겠습니다. 문자 변환 스트림을 찍혔죠? 보이시나요?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만들 때는 바이트 스트림으로 만들었잖아요. 1바이트용으로 만들었죠. 1바이트. 1바이트용으로 만들었는데 1바이트용은 아스키 코드 형태로 찍히잖아요. 근데 문자가 찍힌 게 보이시죠? 이 보조 스트림을 쓰시고. 그래서 다시 함수로 가시면 파일을 여기 write라는 공유 함수를 보시면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요거죠. 공유 함수. 여기 문자일이 들어왔는데 최초에 얘가 바이트 쓰기용으로 열었잖아요. 바이트 쓰기용은 아스키 코드가 찍혀서 열어봤자 이상한 코드가 막 찍혔잖아요. 아까 기억나시는 제일 첫 예제 1번 보시면 열어보시면 첫 예제 열어보시면 이렇게 찍혔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바이트 스트림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불편해서 뭐로 바꿨죠? 문자로 찍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파일은 바이트 스트림이지만 문자를 찍을 수 있게, 문자를 보이게 찍을 수 있게 이 기능을 추가를 한 겁니다. 이게 보조 스트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로직보다는 보조 스트림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만 중점되게 보시면 돼요. 데코레이션 패턴을 이용해서 부가 생성자에다가 매기변수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쉬운 거를 이런 거는 아니요. 짧은 걸로 해야 돼요. 짧은 거. 네, 두 번째 예제를 가보겠습니다. 보내드리고, 번째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예제하고 마무리하죠. 추가적인 거는 월요일 날 와서 추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보조 스트림 사용법만 익히시면 돼요. 데코레이션 패턴을 이용합니다. 한 바퀴 돌고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쓰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얘기하시죠. 파일 열었는데 이게 보조 스트림은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기본 기능이 뭐냐면 1바이트씩 쓰는 거예요. 1바이트씩 써서 이렇게 보였죠. 이상하게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원래 바이트 파일인데 여기서 문자로 찍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문자로 찍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 스트림을 썼냐면 짬뽕된 보조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과 라이터는 문자 기반 파일 쓰기고 얘는 바이트 기반 파일 쓰기입니다. 얘가 두 개가 붙었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파일 쓰기는 바이트 기반인데 문자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되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찍게 만들어주는 거죠. 되셨나요? 그 기능을 추가한 거죠. 그 기능을 추가하려면 요 보조 스트림을 쓰기가 작으면 됐죠. 아웃풋 스트림과 라이터. 작은데 그거보다 더 큰 파일을 찍을 경우에는 얘가 좀 성능이 느려지죠. 그래서 성능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임시 공간이 클수록 성능이 빨라지는 거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임시 공간이 얘를 쓰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파일을 읽어서 넣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추가적으로 한 라인씩 읽는 함수가 있습니다. 한 라인씩 읽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쓰기 위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한 라인씩 읽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능 증가. 아시겠죠? 버퍼가 커서 버퍼가 굉장히 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합니다. 써보죠. 사용법을 ತಿಳಿ죠. 사용법. 보조 스트림 사용법은 버퍼드 리더 읽기니까요. 버퍼드 리더에 버퍼드 리더 이용하시고 버퍼드 리더 이게 보조 스트림이고요. 데코레이션 패턴에 의해서
생성자의 보조 스트링 생성자의 매기변수로 원본을 넣어주시면 되죠. 기본 객체를 넣어주시면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데코레이션 패턴이죠. 네, 그래서 네, 계속 반복하지만 데코레이션 패턴 사용법 그래서 new 보조 생성자이죠. 생성자의 매기변수로 기본 객체를 넣어주시면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조 기능 추가가 됩니다. 기본 기능에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넣자마자 버프가 하나 생겼어요. 아시겠죠? 넣자마자 버프 생겼어요. 됐네요. 그러면 해볼게요. 무한 반복문 그래서 바에 가면 네, 이번에는 한 문자씩 읽는 게 아니고 또 뭐 100바이트씩으로 100문자씩 읽는 게 아니고 한 라인씩 읽겠습니다. 한 라인씩. 그래서 한 라인씩 읽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에 데이터 하고요. 위에 버퍼드 리드 있죠? 버퍼드 리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보던 함수입니다. 저희가 많이 보던 함수가 보이죠. 리드라인, 스캐너에 있던 함수 있죠? 그겁니다. 그죠? 한 라인씩 읽는 거죠. 한 라인씩 이렇게 어디서? 파일에서 한 라인씩 읽기가 되는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파일의 끝은 아까 -1이었죠? 얘는 널이에요. 아시죠? 파일의 끝은 널입니다. 그래서 탈출 조건을 줘야 되는데 탈출 조건 무한반복문이니까 네. 데이터가 널이면 브레이크 얘는 -1이 아니고 널입니다. 널 그렇죠? 그 다음에 화면 출력 해보겠습니다. 읽은 데이터 화면 출력. 그래서 읽은 데이터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죠? 읽은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 출력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마지막에 파일 닫기. 네, 버퍼 보조 스트링도 파일 닫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퍼드 리더의 클로즈 파일 닫기. 이게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라인식 읽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런 기능 없었죠? 기본 스트림은 이런 기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드를 쓰시면 성능이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성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잘 찍혔죠? 파일에 있는 게 잘 찍혔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한라인식 읽기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조 스트림 성능을 2번 알려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 두세 개 정도 해보고요. 넘어갈게요. 사용법만 익히시면 돼요. 사용법만. 아시겠죠? 보조 기능 추가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방법은 한 번 아시면 쉽습니다. 계속 생성자의 매기변수를 계속 넘기면 돼요. 보내드릴게요. 네, 이게 데코레이션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많으면 데코레이션 패턴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주세요. 시간이 많으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자인 패턴이 계속 하나씩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거를 이제 구현한다기보다는 사용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용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구현하면서 어려워요. 사용하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사용하는 측면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주시고 빨간색 같은 거 알파 렌트 한번 눌러주세요. 알파 렌트. 네. 알파 렌트. 됐네?